시작했나요? 예. 모두들 아주 신나는 봄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광화문의 와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광화문 농성 1115일입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있는 지 이제 3년도 이제 더 넘어서 이제 1115일인데요. 1115예요. 1115. 예. 어떻게 보면 어떻게 3주년이 지난 다음에 마치 가을을 이제 벚꽃을 내리는 그런 봄을 맞이하는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광화문의 와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화문의 와라의 터줏대감, 광화문의 와라의 DJ, 광화문의 조희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DJ 균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다 여러분 이제 9월 첫째 주예요. 여러분 많이 날이 시원해졌죠? 네. 요새 이제 광화문에 원래 이제 여름에는 이제 농성장이 되게 후덥지근해요. 이제 지하라서 이제 통풍이 잘 안 통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좀 9월이 되니까 좀 약간 선선해지고 좀 약간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남 분들이 이제 주무실 텐데 그렇게 안 더우실 거예요. 좀 많이 안 더우시죠? 아, 예, 안 더우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전 경남 분들을 이렇게 또 멀리서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발바닥 동지분이 계신데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사자성어로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예,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나갔고요. 오늘은 이제 9월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 9월의 첫 번째 주간인데 되게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되게 그 노제도 지냈었고, 그리고 막 관련해서 부양의무제 관련해서 간담회도 이렇게 있었었고, 그리고 내일에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에요. 무려 이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 추진연대 대표님이 시민사회가 추대해서 인권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으나 국회에서 부결시켰어요. 예, 나가리래요, 나가리.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아니요. 이거 그것도 그 조금밖에 없었던 그 정당 이유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권이랑 정치랑은 되게 양립할 수가 없고 이 정치에 따라 가지고 인권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 별의별 되게 제 많은 국회의원들은 되게 완전히 뭐 제명도 안 시키는 국회가 박김영희 대표님한테 굴레를 씌워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되게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는 좌시? 그래, 좌시. 앉아서 보지 않는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아야죠. 서서 보나요? 좌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박김영희 대표님의 문제는 박김영희 대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이 아직까지도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아직 열려있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정치 노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 계속해서 광화문 농성과 계속해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오늘은 좀 그린라이트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광화문 소소하게 지금 오신 분들 이제 소소하니까 가을을 맞이하는 의무에서 소소한 일상의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오늘은 멀리 경남에서 오셨어요. 해가지고 경남 와 진해에서 왔습니다. 진해 와 진해는 아까 전에 그 오프닝 곡이 벚꽃엔딩을 또 그 경남 동지들이 이렇게 요청해 주셨으니까 진해하면 역시 벚꽃이었죠. 벚꽃. 진해 그 진해 아니에요? 예. 예, 썰렁개그가 진해 하면서. 네, 참, 되게 무리를 일으켜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남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일상 토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생생통 시작하겠습니다. 경남동시들 두 분 다 오세요. 와. 예, 의자 셀프예요. 의자 들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와, 좀 더, 예, 정성스럽게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자시하지 않겠다.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자시하지 않는 후원입니다. 자, 제 차례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장창에서 온 지인센터 김민성 학동가입니다. 우와. 민석이님 아니에요? 민석이님? 민석이님. 맞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곳곳의 고장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속 정민호입니다. 벚꽃에 대한 자부심이. 민성님 말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시다고요? 민석이님이랑 잠깐, 성함. 서민훈님요? 훅이요? 욱이요? 욱,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우요? 서민님요? 예. 저 이름 때문에 괜히 제가 이름 잘 못 들었다고 너무 욱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광화문 언제부터 오셨어요, 오늘? 저희는 이제 오후 2시부터 서명운동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민호님께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셔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여러분께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양물제 장애인 기자 폐지 서명 운동을 했는데 그 어떤 어르신께서 부양물제 폐지가 그러니까 부양물제 폐지 자체를 이게 부양물제 폐지를 하는 게 국가에 이제 부양의무를 떠넘기고 이제 자식들은 지금 부모를 부양 의무를 이제 하지 안 하려고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 폐지하는 그 문구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네, 계셨습니다. 네, 뭐 자식분들에게 너무 기대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는 어르신에게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좀 광화문 이렇게 4시간 있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좀. 장애 등급제 고용의무제 폐지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국에 있는 동지들이 다 같이 이제 끝까지 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일상 얘기 들어볼게요. 저 지역에서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센터에서 자립생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자립생활 뭐 기술을 위한이라든지 자립봉이라든지 뭐 IR 아카데미 같은 사업을 하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량인데 그 인근에 이제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장애인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지하철 체험 같은 걸 하는데 예, 부산 해운대 찾아가긴 했는데 뭐 그거 너무 노선도를 열심히 보다가 목에 담이 와가지고 막 그 다음날 담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 목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담이 온 그런 자립성 기술 훈련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어주 얼마나 높이셨으면 이렇게 담까지 이렇게 왔었는지 아주 내 고민이 되겠네요. 네, 진해에서 오셨죠, 서희님도. 진해에 이렇게 계시면서 좀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가난한 분들이 어떤 면이 진해에 있어서 살면 되게 좋은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좀 직접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다 보면 턱이 있는데 이제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로가 이제 있는데 밑에 턱이 있어요. 턱이 있으면 그걸 왜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그걸 왜 만들어놨는지 그게 형식대로 만들어놨는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면역을 갔는데 이제 장애인 주차장 마크는 있는데 그 마크가 장애인에 의해서 만든 주차장인지 아니면
비장애인이 그냥 비장애인만 그냥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차지하는 크기만큼 장애인 주차장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장애인이 그냥 동정심으로 그냥 마트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그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쓰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뭐 편의시설을 해놨다고 하는데 전부 다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진해 면접을 갔던 것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학원 강사를 했을 때 진해 면접을 보러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와, 진해까지요? 예, 뭐 진해에서 면접을 하고 해서 굉장히 학원이 컸었어요. 뭐 해가지고 뭐 어디신지는 뭐 예상은 하시겠는데 그때 진해 터미널부터 해가지고도 좀 약간 되게 소박한데 좀 돌이켜보면은 좀 뭔가 좀 되게 아직도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었고요. 좀 그러면서 이제 자립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좀 이제 광화문 농성이라든가 그린나이트라든가 이제 3주년까지 이렇게 있었죠. 그린나이트 말고 3주년 혹시 오셨나요, 두 분 다? 아, 3주년 때 오셨었죠. 3주년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밖에서 해야 돼. 제가 이제 3주년 하는 날, 이제 문화제 하는 날, 그때부터 이제 그린나이트 하는 걸 직접 보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니까, 저도 이제 힐트를 타고 이제 그때 와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어요. 하니까, 마음이 약간 마음이 약간 뚫린다고 할까? 뭔가 이제 기분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장애 등급제 이제 보행무대 폐지 강화 이제 대항 이제 시민들한테 그거를 알릴 수 있다는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안 왔으면 좀 후회했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와가지고 되게 그린나이트를 처음 오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뻥 뚫렸던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들이 혹시 서로가 이렇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우님은 뭐 지역에서 막 이런 얘기들 자기들부터 광화문 농성장부터 그린나이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한번 그런 거 지역에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린라이트를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게 장애 등급제 이게 강화문 시민 홍보전 참여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참여한 이유는 지금 3년째니까 사실 뭐 이게 장애 등급제라든지 부용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가난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만들어놨지만 사실 돌아가는 상황 자체는 뭐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할 도리 다 하고 있다 생색내고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진해 그린라이트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해에서 그린라이트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회원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횡단보도 이제 차면 양면을 통으로 이렇게 다 평수막을 펼쳐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격을 이동 다시 이제 한 5초 남으면 다시 철수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지적장애인 분 한 분이 막 계속 그 시간 안 보고 계속 서 있다가 차에 칠 뻔한 경우도 있고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행상분들을 직접 막으신 거죠. 네, 되게 혹시 막 욕을 하시거나 막 그런 분들이 계셨나요?
되게 지네분들은 욕을 안 하셨대요. 정말 아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네분들이.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주년도 끝나고 계속해서 이제 광화문 농성 진행되고 있는데요. 농성장에 바라는 거 있으시면 두 분 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처음 왔는데 그때 장애인들 부여금이자 사실 제가 회사 입사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막 처음 해봐보려니까 저한테 이 장애인들 부여금이자 뭐냐고 저한테 설명을 요구할 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장애인들 부여금이자를 사람들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는지 뭐 간략한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래서 좀 되게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들으면서 더 바꿔나가고,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농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등급제, 장애 등급제와 부여무대가 폐기될 때까지 저는 이제 끝까지 이제 국무총리와 이제 끝까지 추진하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네, 저희가 뭐 선진국 타령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선진국 타령하지 말고 뭐 장애인들에도 이게 근로능력이 맞게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연대 활동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경남장 체연의 민섭님과 서민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자를 들고 셀프로 다시 관객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셀프로 시작해서 셀프로 끝납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에도 좀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좀 그린라이트 얘기를 좀 더, 좀 상세하게 들어보려고 해요. 이 두 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그린라이트에서 되게 꽃이래. 야, 그린라이트에서는 말하자면 되게 감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감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라이트 현장에서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왜 길을 막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확성기와 마이크나 앰프를 통해서 이렇게 전했던 분들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찰들과 시민들, 성산구주 시민들의 이제 주요 타겟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린라이트 현장에서 되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렸던 전장위원회 운희 동지와 서장위원회 양유진 동지를 함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나오세요. 지난주도 그랬어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감초 정다운 선생이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감초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양유진이라고 합니다. 민초요. 예. 예, 두 분 다 어쨌든 그 주요 현장에서 이제 마이크로 이제 저희가 그린라이트를 왜 하는지, 자기등급제 불가항기문제를 왜 폐지하는지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냈었던, 말하자면 스피커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정말 이분들의 그 스피커를 들으면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피커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 그린라이트 한다고 했을 때 들었던 생각, 기획안이 딱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운이부터 들어볼까요? 네. 글쎄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근데 뭐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벌금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돈은 어떻게 벌지? 그래도 투자를 열심히 하면 또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벌금을 많이 모아주시니까요. 요새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이야?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죠? 그린라이트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들었던 생각. 처음 했을 때 들어봤어요. 저는 시민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렇게 좀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와 정말 관찰자로서의 대 역할이. 네. 처음 했을 때 생각은 이게 끝까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95일 동안 우리가 95일이 지나가긴 할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농성 1000일부터 3주년까지 그린라이트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잘 퍼져야 할 텐데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뭐 위험한 상황이 또 있진 않을까 되게 우려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만약에 어디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막 다른 지역도 조직해서 연대하고 그 다른 단위가 또 우리 단위가 가서 또 같이 연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또 나의 지역 투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길 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이크를 빨리 달라는 손짓이야. 아니 끝난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하면서 받으면 예. 정말 되게 화기애애요. 그린라이트. 화기애애 강화문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스피커로서 이제 활약을 하셨잖아요. 스피커로 이렇게 활약을 하시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자꾸. 예? 메가폰 스피커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 네. 그냥 집행부로 할게요. 그러면은 집행부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언도 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목소리를 외쳤을 때 그런 들었던 생각들 각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녹음기가 된 것 같았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뭐 약간 세탁소 아저씨처럼 세탁 이러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장애등급제입니다. 농성을 뭐 하고 있는 이러면서 좀 약간 기계가 된 것 같았는데 또 그때마다 이런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재미가 없나봐요. 재미는 많아. 졸려요? 저도 졸려요. 희한한데 여기 자꾸. 되게 마법의 자리군요. 이번 질문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어땠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공간에서 되게 그린라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잖아요, 시민들한테. 맞아요. 그때 그 느낌들을 좀. 느낌이요. 저도 다운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공간들이 매번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나름 의미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지역에서 이렇게 선전전이나 이렇게 소리통 같은 걸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속 있어서 생각처럼 엄청 매일매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재밌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린라이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그 영등포가 초반에 했던 영등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 거기 이제 사실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건데 출근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바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교통수단에 다들 타 있는 뭐 이런 상태죠. 출근길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거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 같았어요. 이게 제가 뭐 약간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저희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고착되고 현수막을 들고 외칠 때 굉장히 저희 옹호를 많이 해주셨어요. 막 거친 발언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들아! 이것들아! 자네도 사람들한테 살고 싶다는데 니네 경찰이 뭐 한 게 뭐 있어?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속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돌아다닐 때 마주치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피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전혀 그럴 게 아니라
뭐 다 같이 우리 사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밀려나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다 우리가 연대해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되게 반가웠고 되게 좋았어요. 네. 어쨌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힘내시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뭐 또 봤다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또 맞고 있어 이러면 저희를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저번 때 저희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했는데 저번 때 과물이 똑같으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했어요. 예. 되게 반갑더라고요. 어제 저희 존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2년 후에 또 만나면 아직도 저러고 있어! 도대체 이 나라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억에 남는 날은 처음 매일매일 아침에 나갔을 그 1주, 2주가 사실 뚜렷하게 매일매일 장소와 그 공간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 1, 2주가 정말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 7시, 8시에 막 만나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후로 그렇게 매일 일찍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기억에 남는 초반이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서 첫 번째 1, 2주는 서울에서 어쨌든 시범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고 또 마지막 날 마포에서 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더 기억이 남나 봐요. 욕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욕도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가신 공간들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생각이 나는 지역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강렬한 기억. 네. 아 그래요? 같은 생각인 거예요. 저도 막 DJ님은 언제 좀 기억에 남으세요? 맞았을 때? 그건 폭력. 근데 항상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되게 격하게 되게 충돌을 했었던 데가 항상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군데를 꼽으라면은 3위는 마무예요. 강진은 제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3위 마무인데 마무에서 제가 그렇게 그 확성기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사기등 무죄, 부양이 무죄를 폐지하기 왔습니다. 정말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시민 한 분한테 맞았거든요. 그래서 중랑센터 활동가 분이 되게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옷이 완전히 그냥 찢어질 때까지 막 그렇게 시민들이랑 다투고 그래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 2위가 아까 운이가 얘기했던 영등포고요. 영등포는 아까 운이가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는 마포였습니다. 마포는 아마 양류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경찰이 너무 악랄하게 되게 뭐라 했어가지고 막 저랑 유진이랑 되게 마이크로 얘기를 했었는데 교사죄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학성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외치는 사람부터 뭐 체증을 하니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되게 협박을 서슴지 않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린라이트였기 때문에 아마 그 세 개가 전부 다 공통점이라면 뭐 경찰이든 시민이든 되게 많이 충돌을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인상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그렇게 그린라이트가 이제 점점 이제 끝나고 이제 3주년도 끝나고 이제 가을에 새로운 투쟁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린라이트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벌금이요? 출석요금소와 벌금과 초록색 조끼 200개를 얻었죠. 지금 쇠사슬도 많이 있고요. 네. 이 뭔가 단위에 약간 끈끈함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 고기를 많이 먹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뭘 얻었지? 이렇게 말하면 또 뭐 한없이 험한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정말 뜨겁구나. 뭐냐면 다른 단에서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의제가 있더라도 사실은
잘 안 모이는, 사실 모일 수가 없고, 왜냐면 탄압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자기 생업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활동가들은 뭐 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인데 이제 그렇게 일을 이제 제쳐두고 하루를 빼고 나오는 것들, 출근 시간은 앞을 뭐 비운다, 퇴근 앞을 비운다, 이렇게 뭔가 하루를 빼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일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투쟁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게, 아, 우리 조직 진짜 대단하구나. 네, 되게 자부심 많이 느꼈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자부심을 얻으셨군요. 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얻었고. 뭐든 할 수 있겠다. 저도 비슷한 걸 얻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걸로 가르는. 네. 예, 뭔가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와, 제가 이 포스에 대해 압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 끝으로 앞으로 아니, 우리 많이 했어. 재밌는 질문 좀 해줘. 네,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아, 재밌는 아, 예. 진짜 풀어요. 아니, 예. 압도됐대요. 압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네. 앞으로 쉬고 싶어요. 그래도 쉬지 않을래요. 열심히 살래요. 장애등급제, 부양문제 폐지될 때까지 열심히 살고 싶고요. 이거 많이 알려야겠어요. 계속. 전 국민이 폐지 찬성할 때까지. 그러면 유진한테는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와, 이런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 뭐. 그린라이트에서 균이란? 균이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 앞에 질문에 먼저 대답 먼저 할게요. 알았어. 아니요. 대답을 하면서 생각 좀 하려고요. 앞으로 어쨌든 그 장애등급제 부양문제 폐지가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끝까지 해야 되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 있다 보면 정말 장애등급제랑 부양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지 그거를 제도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린라이트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될지 모르고, 어떤 분은 저희가 마녀 사냥의 그 그린라이트를 좀 차용해가지고 쓴 건데, 오리지널이 저희가 쓰는 그린라이트인 줄 알고 이게 지금 막 퍼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그린라이트가 유명해져서 앞으로 좀 그린라이트 이름을 좀 걸고 쭉쭉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고, 그린라이트에서 균이란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린라이트입니까? 그린라이트와 이게 무라일체가 돼서 엄청 열심히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너무 급조한 티가 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운이한테도 그런 재밌는 질문 할게요. 그러면은 재밌는 질문이 이거 어려워요.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여기가 이제 그린라이트 횡단보도라 생각하고 재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재미가 아니 너무 이제 그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잘 거예요.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연설이니까. 네, 약간 일방적인 거죠. 이 스피커 뭐 메가폰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시민들의 빵빵히 이제 대답을 오긴 하지만 약간은 좀 일방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뭐 너무나 이제 잘 안 들리는 이야기를 애써 크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린라이트에서 균이라는 한번 또 해주세요. 아, 그린라이트에서 균이란 망우에서 맞은 사람? 망우에서 맞은 사람. 팩트네요, 팩트. 네, 그린라이트에서 망우에서 맞은 사람. 네. 그러면은 그린라이트에서 다운이랑 그린라이트에서 운이란 말하자면은
아, 나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기분 탓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언니랑 말하자면은 최대 속도를 내는 증기기관차라고 할까요? 전기기관차래요. 예. 전기기관차처럼. 아,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막고,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우리가 기어코 우리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꼭 들려주고 말겠다는 그런 결의가 철철 넘치는 그 중계기관차 같은 느낌이었다. 중계기관차요? 중계기관차입니다. 야, 예, 발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예. 예, 네, 학교에 지금,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도 더 대기조가 또 있어요. 또 발음도 해가지고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두 분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당황스러운 자리였고요. 치면 재미가 있네요. 네, 그린라이트가 끝나서 좀 아쉽기도 한데 뭐 끝이라면 다른 투쟁은 또 제2의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린라이트 어쩜- 시즌 2 어때요? 아, 네, 좋아요. 어쩜 약간 컵을 좀 주고요. 국민이 국무총리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세요 혹시? 대통령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국무총리를 마음대로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 그럼 장관이 돼볼까요? 집 앞에서? 이렇게 막 웃고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고 싶네요. 만나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당신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가 중요하냐 당신한테는? 당신의 영달이 중요하냐? 민생의 안정이 중요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네. 재밌네요 오늘. 네, 오늘 재밌고 저는 제가 섭외가 될지 모르고 다른 분이 섭외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다른 분은 또 다른 코너에 섭외가 된 거죠? 아니요. 다른 분이 우리 앞으로 일정 얘기해 주셔서 나쁘지 않아요. 아, 좋다. 예. 네, 우리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가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날로 계속 번창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린라이트도 어쨌든 뭐 시즌2든 뭐든 하반기에 또 재미난 투쟁들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섭외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린라이트 얘기를 또 이렇게 같이 함께했던 집행부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좋았습니다. 네, 운이랑 양이었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예. 원래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컨셉이 모두와 함께하는 광화문에 와라예요. 지난주에도 볼만하면은 참가자들 전원이 이렇게 되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차별사표 좋아요는 아무래도 명의한테 이렇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와가지고 안 할 줄 아신 분 지금 휴대폰 만드시는 분을 섭외를 하려고 해요. 자, 다시 좀 일상 얘기 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세요. 진짜 들고 가야 돼요. 이제. 이자 셀프예요. 예. 이렇게 다리개가 아직까지 지금 낮췄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혁동지에게 아주 반가운 말씀 보이겠습니다. 예. 소개해주세요. 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문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혁동지 또 그린라이트 가본 적 있으시죠? 아, 네, 한번 참여했습니다. 어디요? 천호 쪽으로. 천호요. 많이 먹는데 천호에서 분위기 어땠어요? 그냥 중간치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강도가 있어요. 1이 있고 5가 있으면 그러면 3이다. 네, 뭐 적당하게 욕도 해주시는 운전자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제가 그 사진 봤을 때 그게 천호 감동센터부터 해서 천호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말고도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늦은 무렵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상 굉장히 늦어져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막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네요. 예, 당황스럽네요. 자,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3주년을 우리가 왔어요. 3주년 행사에도 우리가 함께 했었잖아요. 되게,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도 심야에 또 우리가 또 영화와 영상물을 보면서 그때 속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새벽 1시까지. 어쨌든 광화문 3주년도 함께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나는 이랬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는 처음 참여였는데 그리고 준비도 잘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여러 집행부들의 뛰어난 능력과 지역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다음에 또 이게 4주년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게 장애 등급제, 부양등급제가 다 폐지돼서 축제의 장이 열린다면 그땐 제가 꼭 참여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었고요. 철규님의 뛰어난 사회 실력을 봤던 것 같아요. 속기록을 하면서 참 속기 하기 힘든 스타일이시라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참 한 곳을 가야 되는데 말이 있으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보이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되게 참 망감이 아직 교체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국에는 그 네 갈래 가게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경기동시라고 또 끝나고 되게 물품 정리할 때도 그렇게 같이 있었었어요. 되게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운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형님이 박철규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실감했었는데 자 형님 내가 그렇군요. 형님이 이래봐도 서로 동갑입니다. 친구 사이? 돼지띠 이렇게 됐습니다. 돼지. 제가 좀 동안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되게 무섭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재밌는 질문 할게요. 형님에게 다리란? 다리요? 이 다리 다쳐서요? 발가락을 다쳤어요. 발바닥에 왔더니 발가락이 다쳤습니다. 네. 그 두 번째고요. 형님에게 열쇠란? 형님, 형님. 차열쇠 잃어버린 걸 들으셨구나. 제가 열쇠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번호키로 바뀌면서 굉장히 집안의 평화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찾아야 하는 거.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번호키로 하니까 좀 편한 건 있더라고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균이에게 전자제품이란? 아이폰이란? 잃어버려야 하는 예, 제가 여러분 그린라이트 시작할 때 그 노트북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노트북을 가져가 버렸어. 자, 그래서 멘붕이 있다 왔어요. 그린라이트 끝나고 아이폰을 용왕님이 가져갔습니다. 동해바다 용왕님이 가져갔습니다. 뭔 소리라면 그때 바다에 빠졌는데 그때가 파도가 세가지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동해바다가. 용왕님이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게 패드예요. 패드. 정말 이 패드도 잃어버릴 것이다. 사회를 부르고 숨을 쉬면서 얘기해. 자, 그래서 형님한테 이제 또 자, 그런 전자제품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이폰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싼 거 사세요. 싼 거 있잖아요. 싸고 가성비 좋은 것들 꼭 사과류로 사시지 마시고 좀 안타까워요. 네.
제가 좀 안드로이드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사랑하는데 왜 위약금을 30만 원이나 물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안드로이드 사서도 위약금을 물렀어야 됐어요. 가슴 아프게. 그 보험 있어요. 핸드폰 보험. 근데 그 용왕님이 가져간 건 제가 보험을 가입을 안 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광화문 농성장이 이제 제 흑역사를 이제 다루는 아주 이런 다리가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뭐 농성장이든 아니면은 아이폰이나 잃어버리는 균이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한번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균희님이 오늘 외국인과 제가 이태원에 가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타닥탁 아시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이게 무슨 행이고 이게 무슨 행이고 찾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져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었고 굳이 핸드폰 없더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싼 폴더폰 사시길 바랄게요. 네네, 칭찬인지 뭔가 씁쓸하긴 하지만 오늘 윤력통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참고로 이거 가져가셔야죠. 이거. 예. 그래서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지하철 노선도 이름은 잘 외우진 못하는데 그냥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외우고 있는 건 그냥 2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호선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농담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 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참여첩회 좋아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최후의 일이 남았죠. 100% 출연해. 100% 지난주처럼 이렇게. 예. 와, 그렇습니다. 네, 명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오늘 참여자분 중에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김해 동지분들도 그렇고 진해 동지분들도 그렇고 그 아침 방송으로 최다 출연하신 지금은 이제 발바닥에 상근자가 되신 문혁 동지의 출연도 아주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원래 아침 8시 방송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저는 아침 방송을 못 봐가지고. 네네, 그쵸. 네. 저희 이번 주 일정 참여첩회 좋아요 시간이 지금 요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지난 이야기가 활동보조 예산투쟁으로 서울 조달청 앞에서부터 기재부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집까지 행진을 했었던 지난 목요일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또 행진했죠. 경찰이 막으면서 행진의 경로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사실상 이제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요거에 관련된 지금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기자회견이 지난주 금요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월요일날 기초법 관련 수급자 직원대회가 또 국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월요일날 일정이 많았던 날이었는데 오전 11시에 정부청사 앞에서 부양육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의 거리 장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김득중 수석 지부장 동지가 단식 농성을 이제 벌써 일주일이 넘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만 봐도 벌써 이렇게 막 헬스케진 모습을 배웠는데요. 저희가 원래 작년에 그 차별에 저항하는 부릉부릉 자동차 했었을 때도 쌍용자동차 문 앞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저희 선전전 했던 기억이 나요. 공장 정문에 출근하시는 해고자분들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서로 유인물도 나눠주고 차 한잔 나눴던 시간이 기억나는데, 지금의 2015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서도 함께 쌍용자동차분들 힘내라 이렇게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이네요. 그쵸? 그 박기명희 대표님 국가인권위의 인권위원 국회 부결 규탄 기자회견이 11시에 이제 어디서 있나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유튜브가 좀 이따 올라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실제로 공지가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지만 내일 많이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 집행부 분들 3주년 고생했다고 이번 주말에 금토 이렇게 1박 2일 MT를 가는데요. 거기에도
많은 놀러 오실 분들은 또 여기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놀러 오실 분들은 따로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패드가 잃어버리진 않을 거라 생각해. 집에 놓고 가요. 네, 가전제품 다 놓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시간에 이게 와라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 맞죠? 오늘 같이 무대 쳐가지고 차별철폐 제가 외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요 같이 외쳐주면 돼요. 이제 얘기해 볼게요. 차별철폐 좋아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명희 동지 아주 명쾌하게 아주 잘했어요. 아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는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도. 아니 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끝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되게 재밌게 했어요. 오늘 대본도 딱히 이렇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과 되게 소중한 추억도 나누고 소중한 얘기도 나눴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 키워드 하나를 좀 약간 얘기해 보려고 할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300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스파르타. 아우 스파르타 300이요. 되게 뭔가 이제 격한 느낌이. 왜 선생님? 자, 이 300은요, 백지? 최근에, 지나면 볶아. 예, 이게 300, 300지 저도 좋아해요, 참고로. 네, 네. 참고로, 지금 작년에 이동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도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는 투쟁이 있었었어요.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소모회대 대학생 2명에게 최근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300이에요, 300. 되게 상황이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벌금을 되게 과중하게 묻거나 과도하게 우리의 운동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00 가까이 벌금을 묻는 경우가 있고, 아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사가 사건 경력을 조작하려다가 이렇게 걸렸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동권 투쟁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수준의 이렇게 벌금을 이렇게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밖에도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의 운동, 장애인 문제, 부양이 문제 폐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목소리를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능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며칠 전 돌고래호 그 침몰 사고를 보면서 여전히 이 사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있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목소리를 더 내고 온갖 치졸한 공격들, 온갖 치졸한 얘기들, 온갖 치졸한 수단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이 틀렸어. 우리는 좀 더 여기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세월호에 있는 부모님들이든 여기 노동자들이든 더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소통해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 농성 1115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 함께 진전해 나갑시다. 광화문의 와라였습니다. 박사님입니다.